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됐습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불과 한 2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번에 다른 신평사, 유일하게 강등을 하지 않던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는데 이게 미칠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무디스에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23년 11월에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AAA가 있고 여기서 안정적, AAA 부정적이 있어요. 얘보다 한 단계 밑이 AA1 안정적, AA1 부정적, 이런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AAA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됐다는 것은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신용 등급 전망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직 등급은 AAA인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AAA 부정적이 됐다는 소리는 신용 등급이 이렇게 떨어질 것이 전망이 된다. 1년 6개월 정도 지났죠. 1년 반 만에 결국에는 등급이 하나로 하향 조정됐다. 그리고 등급 전망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됐다는 소리는 여기서 추가 하락 가능성은 아직은 낮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조정됐다는 소리가 하락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하락 전망을 하는 거고, 결국엔 그 전망이 맞아 들어갔다. 이렇게 된 거죠. 피치 같은 경우는 23년 8월에 하향했고, 스탠다드 푸어스는 이미 2011년에 하향했는데 여기는 그 뒤에 아직 두고 있다. 근데 최고 전망으로 아직 냅두고 있던 무디스가 이번에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다는 소리죠. 그럼 원래는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면은 달러 가치 하락으로 원달러 환율이 자동으로 하락이 될까요? 2011년에도 그 다음에 2023년에도 상승을 했죠. 결국에는 환율이 그 당시에 뛰었다. 오히려 뛰었어요. 달러 가치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도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환율이 14.7원 급등했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푸어스가 낮췄을 때도 쭉쭉 환율이 올라갔었다. 이번에도 시작은 올랐다. 그래서 5.5원 정도 오른 1395.1원에 출발을 했는데, 기이하게도 요즘엔 1400원만 넘으려고 하면은 꾹꾹 누르는 게 있어요. 또 넘어간다 싶으면 또 꾹꾹 누르는 게 있고, 방어가 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이번 달에 환율이 안정되지 않으면 금리를 못 내리니까. 미국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주변국들 중에서, 비기축동화국들 중에서 미국으로 자본이 빨려 들어가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국가들. 그래서 원래 IMF도요, 예전에 제가 농담 삼아 욕하는 교과서, IMF는 국민들의 과소비 때문에 IMF가 왔다, 뭐 이딴 교과서 있었잖아요. 진짜 교과서를 만들 자격도 없는 인간이죠. IMF 뭐 때문에 왔다고 그랬어요? 미국의 금리 인상의 나비 효과.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부터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자금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게 동남아를 넘어 동아시아까지 번졌던 거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나름 준기축통화는 됐던 뭐 일본이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이 정도만 버텼지 동아시아 전반적으로 무너졌었어요. 그걸 뭐 국민의 과소비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 국토부 장관 같은 걸 한다 라고 하면은 서민 지원을 위해서 정책 대출을 싸게 해주겠다라고 해놓고서 서민의 범위를 대폭 늘려서 거의 부유층까지도 서민이라고 잡고 있고, 소득의 상위 거의 한 20-30%까지는 거의 서민층으로 잡고 있고, 본인이 그렇게 전세 대출을 풀어놓고서 전세 과소비를 통해서 전세가 올랐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수순이다 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된다 라고 한다면 환율은 올라가는데 미국 경제가 어차피 안 좋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미국의 주식이 무너질 것을 예상한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블랙 먼데이 발작 공포가 생겼다. 2011년 8월에도 급락했고, 뭐 2023년에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나라 주식에서도 약세를 보였다. 위험자산이 위험해지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늘어난다는 소리죠. 일단은 우리나라에는 약간의 스무스한 먼데이가 왔죠. 미국이 블랙 먼데이가 오느냐 안 오느냐 아직 5월 17일자고 19일 방송인데 미국 블랙 먼데이를 보려면은 오늘 밤샘 방송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서학개미들은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여파를 맞은 상황이다. 미국이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미칠 여파가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이번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왜 일어났을까요?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 미국의 경제위기가 어디서 온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풀었고 긴축을 조금 하나 했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오지게 풀었던 미국의 국가 부채에서 온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에서 터질 거지만 미국이 국가 부채의 이자 부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너무 급등해서 지금 트럼프도 그거 줄이려고 하고 있고 머스크도 맨날 불러가지고 그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00년 국채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그러면 미국의 국채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빚을 갚아야 되고 그러면 시중에 있는 국가 부채를 채권을 사줘야 되는 거죠. 사줘서 간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는 게 트럼프가 약달러를 노리는 게 맞나? 결국에는 국채를 사줘가지고 국채 수요가 나오기 위해서는 국채 가격이 올라가야 되죠. 지금 중국에서 국채 팔아가지고 국채 가격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국채 금리 올라가지고 미국 경제가 순식간에 패닉이 왔잖아요. 그러면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소리가 달러 가치가 높아진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지금도 국채 매입을 조용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파월이 금리를 못 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양적 완화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달 들어서만 440억 달러의 국채를 사들였고 이는 2021년 이후 최대 규모의 양적 완화가 또 조용히 들어가고 있다. 왜? 국채 때문에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그러면서 금리까지 내려버리면은 인플레이션이 또 생기겠죠. 그러니까 파월이 금리를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또 국채를 매입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밀고 있는 게 뭘까요? 자, 중국이나 일본에 흔들리지 않고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수요를 만들고 싶어요. 너무. 근데 연준이 사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강조하고 하는 것이 그죠? 스테이블 코인, 테더, 서클 보유액이 우리나라 국채 보유액보다 많아졌습니다. 둘이 합치면 1034억 달러, 249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계속 팔고 일본은 또 거기 따라 팔고 있어요. 계속 팔고 있으면 국채 가격은 계속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국채를 사가지고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뭐예요? 유동성을 어느 정도 흡수해주면서 국채 수요를 만들어주는 그런 코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또 그 미국 달러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달러의 그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 중점적으로 가게 된다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연동이 되게 되면은 국가에서 컨트롤이 가능해집니다. 코인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그거라고 그랬어요. 익명성. 사실 코인 개발을 통해서 전 세계에 남긴 건요 이득보다 악이 많아요. 코인을 채굴한답시고 하면서 대량의 에너지 소모가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환경 파괴하는 게 있죠. 또 코인 자체로 인해서 불법적인 거래가 쉬워졌습니다. 우리나라 코인이 엄청 뜨기 전에 보다 지금 상황 보면요 예를 들어 마약 이런 것도 굉장히 구하기 쉬워졌죠. 그 다음에 뭐 돈 세탁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다. 근데 또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 게 그래서 국가가 코인을 국가 관리 하에 두려고 하죠. 관리 하에 두지 않으면 국가 경제를 굉장히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세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국가 관리하기 시작하니까 코인이 뜬다 라고 말하면 그것도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코인 저 코인 잡코인 막 다 나오는 건데 그래서 잡코인을 물려가지고 손실 나신 분들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관세가 폭주할까 걱정을 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셀 아메리카로 이어질까 블랙 먼데이가 일어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국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주가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무너질 수 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각종 경제 정책 중에서 관세 정책을 더 강하게 할까? 근데 이번에 중국이랑 합의한 걸 보더라도 미국의 관세 정책의 목적은 관세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이 드러났죠. 관세 정책을 통해서 압박을 해서 이득을 얻어내겠다. 이게 핵심인데 신용등급이 강등된 이후에 협상을 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미국이 더 많이 뜯어내려고 하지 않겠냐. 특히 미국 그 경제자문 쪽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보면은 100년 국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100년 후에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4세대까지는 무이자다. 이런 100년 국채를 관세 압박을 통해서 팔아먹겠다. 예전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버스에서 이렇게 볼펜 나눠주고서 제가 교도소에서 어제 출소했습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데 다들 볼펜 하나씩만 사주십시오. 모나미 볼펜 하나에 3만원입니다. 강매하는 거죠. 안 사면 협박하는 거죠.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는 특히 좀 더 강력하게
미국이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환율 관찰 대상국이죠. 환율 관찰 대상국은 3가지 조건 중에서 2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환율을 강제적으로 낮췄느냐. 두 번째, GDP 대비 경상수지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 세 번째, 대미 무역수지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느냐. 즉, 우리나라에게 수출로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 한국 같은 나라들은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 많은 걸로. 이런 부분을 좀 걱정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경제 가뜩이나 안 좋은데 수출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함부로 위험자산에 쉽게 들어갈 상황은 아니다. 아직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불안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금 한 3년 전부터 계속 안전자산 쪽으로 미리미리 옮겨두셔라. 부자들이 이미 그러고 있다. 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